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기보호의 두 모델인 지역사회 모델과 시설보호 모델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보호의 지역사회 모델은 최근 주정부가 인가한 Managed Long-Term Care, 즉 관리된 장기보호기관들의 서비스액의 내역을 통해서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Managed Long-Term Care 이전에도 페이스 모델이나 셀렉트 모델이라 가지고 지역사회 장기보호 서비스가 있었지만은 작년도 2012년 주정부가 본격적으로 매니지 롱텀 케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퍼밋을 주면서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지역사회 모델이 시설 보호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고 노인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모델은 그 개인들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제공하고 이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판단에 근거해서 홈케어 즉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고 의사 선생님들 만나는 건강진단이나 의료치료를 연락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 트랜스포테이션 제공하고 교통 서비스죠. 그다음에 이분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 등이 제공이 됩니다. 주간보호 서비스는 혼자 생활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상황이 비슷한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사회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또 그룹으로 교육을 받고 치료를 통해서 정신과 육체적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주간보호 서비스는 신체의 노령 수준에 따라서 의료 모델과 사회성 개발 모델, 소셜 모델이죠. 구분되는데 의료 모델은 주간보호 동안에도 의료 서비스가 병행되는 것인 반면에 사회성 개발 모델은 의료 서비스는 없지만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 게임, 그림 등을 통해서 두뇌 운동, 그룹 활동을 통한 사회성 회복의 그 관계성을 정서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모델은 롱텀 케어 기관이 주관하고 있고 주정부의 감시를 받습니다. 이 기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롱텀 케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혼자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돼야 됩니다. 이 기관에 등록된 노인들의 상태에 따라서 가정간호 서비스의 시간을 정하고 주간보호센터 내보내기도 합니다. 대개 가정간호나 주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냐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의 계약을 통해서 노인들을 보내드리게 되죠. 요즘 한인사에서 주간보호센터가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 원칙적으로 주간보호센터는 자체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광고는 롱텀 케어 기관들이 해야 되고 주간보호센터는 이 기관들과 계약을 통해서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원칙입니다. 주간보호센터가 메디케이드만 있으면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첫째, 건강한 분들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둘째, 주간보호를 통해서 장기보호 서비스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보호 서비스에 등록된 분들이 주간보호센터에 보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가 자체 서비스 광고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모델이 비용이 적게 들고 정서적으로 안정된다고 하지만은 노화가 빨리 진행돼 가지고 더 이상 지역사회 모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면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케어기버나 건강한 배우자의 독립적인 생활과 그분들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 또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한 24시간 전문가의 케어가 필요한 경우라면 결국은 시설보호를 이용하게 됩니다. 시설보호는 어덜트 홈, 어시스티드 리빙, 슈퍼바이저 리빙 등의 시설보호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 즉 양로원으로 이전이 됩니다. 비용이 한 달에 $10,000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한 자산이면 감당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메디케이드가 대개 필요로 하게 됩니다. 메디케이드는 개인의 자산이 수입이 자산이 $2,000, 수입은 $800 이하라야 수혜자에게 주어지지만 양로원에 가시는 경우에는
메디케이드의 수익과 재산이 좀 넉넉해 좀 관대해집니다. 양로원에 가시는 경우 2013년 자산 한도액인 개인의 경우 14,400불, 부부인 경우에는 21,150불이었고 수입 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800불, 부부의 경우 1,175불입니다. 그 다음에 20불 초과되는 건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배우자가 양로원에 계시게 되는 경우 남아있는 건강한 배우자에게 허락되는 재산은 최고액이 11만 5,920불, 그것이 유가증권이건 현찰이건 집에 대한 것은 그 가산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차 한 대하고요. 그 다음에 월 수입은 한도액은 2,898불, 그리고 양로원에 계시는 배우자한테 50불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 재산 명의를 변경하시면 이거는 추적의 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메디케이드 신청 이전 3년 이상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일이고 전문가의 자문을 꼭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시설 보호에 이전되지 아니하신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어르신 스스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시도록 노력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들 자주 찾아뵙고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시도록 노력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비영리 단체 모금 활동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실태가 어떤지 그런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